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육아포커스 이보연입니다. 홈스쿨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역시 코로나19의 영향이겠죠. 홈스쿨링은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부모가 직접 교육하는 교육 방법으로 주로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방식인데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홈스쿨링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출이 어려운 미취학 아동들을 맡아줄 보육기관들이 휴원 조치가 잦아지면서 아이들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육아의 형태도 바뀌고 있습니다. 집은 단순히 거주의 공간뿐 아니라 아이와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가 중요한 놀이 공간의 의미가 커지고 거실에 있는 TV의 역할도 아이들을 위한 교육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TV 외에도 아이와 함께 즐길 거리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3월 26일 금요일 육아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신학기를 맞아 이번 달 중으로 전국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학생들을 상대로 기초학력 진단평가가 시행됩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각 시도교육청은 개별 계획에 따라 이번 달 안에 초중고교에서 고2, 고3을 제외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 결과 일정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은 학교에서 개별 맞춤형 보충학습 등으로 기초학력을 관리받게 됩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등교 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만큼 기초학력 부족 학생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전남 광양 매화마을 진입도로입니다. 매화마을로 들어가는 차량 행렬이 계속 이어집니다. 주차장도 이미 만석입니다. 평일인데도 매화마을은 봄꽃을 즐기려는 상춘객들로 가득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매화축제를 취소하고 방문 자제를 요청했지만 오는 관광객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8만 명에 가까운 상춘객이 다녀갔습니다. 저희가 이제 단속요원들이 있어요. 마스크 미착용이랄지 그런 것도 단속하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몰리면서 경치가 좋은 곳에선 거리 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사진을 찍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아예 노마스크로 산책을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광양시가 말한 단속 요원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스크는 의무적으로 다 껴야 되는데 안 끼고 그냥 다니는 사람들 보면 너무 경우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 지키는데 혼사람 자기 편하자고 벗으면 옆에 사람들한테 불편을 주는 거잖아요. 광양시는 관광객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주말 대형 주차장을 아예 폐쇄했습니다. 노란 산수유로 물든 구례 지리산 자락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완연해진 봄 기운을 즐기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집니다. 방역 초소에선 안내 방송이 계속 흘러나옵니다.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길 바라며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그냥 최대한 마스크 안 내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진 찍을 때도 계속 마스크 끼고 이렇게 사람들 최대한 접촉 피해가면서 그렇게 서로의 안전을 위해선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기본적 배려가 절실해 보입니다. 코로나19로 확실히 바뀐 것 중 하나가 금융거래의 비대면 디지털화죠. 은행들이 앞다퉈 이 흐름에 뛰어들다 보니 1년간 점포가 200개 넘게 줄고 1,500개 넘는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은행 가서 사람 보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취업도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불이 꺼져 있고 직원들이 앉아있던 곳엔 빈 의자들만 남았습니다. 문 닫은 은행 점포의 스산한 모습입니다. 이곳처럼 문 닫은 은행 점포는 지난 5년간 700여 곳이나 됩니다. 이 중 지난해 사라진 곳만 200곳이 넘어 5년간 닫은 점포의 30%에 달합니다. 안 그래도 은행 업무가 PC와 스마트폰 속으로 속속 들어가는 와중에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점포 줄이기가 가속화한 겁니다. 올해 들어 첫 2달간 문을 닫은 점포도 5대 은행에서만 26곳입니다. 은행들은 인터넷 전문 은행까지 등장한 처지에 생존 문제라고 항변하지만 은행의 공공성은 고려 사항이 아닙니다. 20, 30대는 모바일폰에 아주 익숙해져 있지만은 지금 한 70대 이후 어른들한테는 모바일폰을 사용하는 금융거래가 아직도 불편하다. 그분들을 어떻게 이제 포용하느냐 하는 거죠. 점포 감축으로 일자리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작년 말 은행권 임직원 수는 6만 7천여 명, 1년 새 1,570명 줄었습니다. 재작년 감소폭의 3배가 넘는데 이렇게 사람을 줄이니 지급퇴직금도 1조 3천억 원대로 역대 최대였습니다. 있는 일자리도 줄이는 판이니 새 일자리가 나올 리 없습니다. 5대 은행들은 상반기 채용 계획이 없거나 미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올해 역시 코로나19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비대면 디지털이 대세로 자리 잡은 만큼 은행의 점포 축소, 인원 감축은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호텔 방문을 열자 은은한 조명이 포근하게 느껴집니다. 한 달 장기 투숙 상품용으로 쓰이는 서울의 한 특급 호텔 객실입니다. 하룻밤 가격은 11만 원 정도인데 한 달을 묵는다면 일반 투숙비보다 30%가량 쌉니다. 귀찮은 청소와 세탁도 해주고 전자레인지 등이 마련된 전용 라운지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와 증가하고 있는 장기 투숙 수요에 발맞춰서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피트니스 이용과 전용 라운지 혜택 등을 제공하여 생활과 밀접한 관련된 서비스로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장기 숙박을 찾는 이유도 다양합니다. 이사 기간 잠시 지낼 곳으로 호텔을 택하는 이들도 있지만 최근엔 원룸 오피스텔처럼 월세와 관리비가 만만치 않은 숙소 대신 회사가 가까운 곳에 호텔을 선택하는 직장인들의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1년 단위가 아닌 한 달 단위 계약이 가능하고 보증금이나 전기세, 수도세도 고민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과는 또 다르게 호텔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24시간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분들께서 안전이나 보안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신 편이고요. 장기 투숙에 관련된 문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올해도 경영난이 불가피한 호텔 업계는 지금 내국인 대상 장기 숙박 상품으로 활로 찾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이용자 중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20%를 넘어섰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작년 전국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용 조절력 등을 조사한 결과 고위험군과 잠재적 위험군을 합친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23.3%로 1년 전보다 3.3%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잠재적 고위험군은 스마트폰 사용 조절력 약화로 일상생활에 문제 발생이 시작되는 단계, 고위험군은 스마트폰 사용 통제력 상실로 일상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연령대별로는 유아동이 27.3%, 청소년이 35.8%, 성인은 22.2%, 60대 이상 고령층은 16.8%로 조사됐습니다. 도서관은 조용해야 한다. 발걸음도 조심조심 걸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도서관 하면 떠오르는 생각들인데요. 이런 도서관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증강현실 서비스를 통해 듣고 보고 즐기는 독서 공간으로 변신한 국립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의 모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우리나라 대표 도서관인 국립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도서관은 조용히 독서를 하는 공간이라는 낡은 인식에서 벗어나 도서관을 이용하는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듣고 보고 즐길 수 있는 독서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도서관은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조용히 책을 보는 공간에서 실감 콘텐츠를 즐기는 공간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독서를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보고 귀로 즐기며 실감 콘텐츠로 만든 책 속으로 들어가 독서도 하고 즐겁게 놀기도 합니다. 새롭게 변화한 도서관의 모습 중 가장 눈여겨볼 만한 것은 잃어버린 책을 찾아서라는 제목의 360도 관람이 가능한 증강현실 뮤지컬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인어공주 이야기를 바탕으로 도서관 캐릭터인 다독이와 독도의 대표 생물인 강치가 등장하는데요. 눈앞에서 살아 숨쉬는 생생한 이야기가 펼쳐지자 아이들도 금세 뮤지컬에 빠져듭니다. 체험했는데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요? 뮤지컬 본 거. 마녀랑 왕자님이랑 인어공주. 재밌었어요. 진짜로 앞에 있는 것 같았어요.
독도와 바다 친구들은 증강현실을 통해 바다에 사는 동물과 식물들을 만나보고 퀴즈를 풀어볼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재미와 교육,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콘텐츠입니다. 위기에 빠진 주인공을 구해라는 증강현실 미션 체험 프로그램인데요. 태블릿 컴퓨터를 이용해 도서관 곳곳을 탐험하며 미션을 수행해 동화 속 주인공과 함께 이야기를 진행하는 초실감 콘텐츠입니다. 증강현실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 더 활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이런 증강현실 프로그램이 애들 독후 활동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독서가 어렵고 지겹다는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 콘텐츠를 통해 독서가 쉽고 즐겁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독서 콘텐츠를 통해 창의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증강현실 서비스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사전 예약자에 한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예약 및 이용 정보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호등에 녹색불이 켜지자 바닥에 있는 불빛도 초록빛으로 바뀝니다. 곧이어 초등학생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이런 아이들을 위해 최근 지자체들은 스쿨존에 바닥형 신호등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행 중 시선이 아래로 쏠리는 점에서 착안했습니다. 이번엔 학교와 횡단보도에 설치된 스마트 전광판. 사람이 다가가자 안내 문구와 함께 음성이 흘러나오고 차량이 접근 중이니 보행에 주의하세요. 다른 각도에는 운전자를 향한 경고 메시지가 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학교 앞 모습은 최근 이처럼 달라졌습니다. 스쿨존을 크게 넓힌 뒤 붉은색으로 도로를 포장하는가 하면 고성능 CCTV와 LED 안전표지 등도 확대 설치됐습니다. 학교 앞 불법 주정차 단속은 더욱 강화됐고 일부 지역 스쿨존 구간 제한 속도는 이제 곧 시속 20km 이하로 내려갑니다. 전문가들은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일지라도 한번 섰다가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운전자들이 이제 유의해야 될 점이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도로 인근에서는 이어폰을 낀 채 혹은 휴대전화 등을 가지고 논다거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제 교사나 부모들이 지도를. 스쿨존 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노력이 이어져야겠습니다. 기름 대신 뜨거운 공기를 이용하는 조리기구 에어프라이어를 찾는 사람이 늘고 있죠. 그런데 조리 속도가 제품별로 차이가 크고 내부 코팅은 세척돼 쉽게 벗겨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튀김이나 구이 요리를 기름 없이 간편하게 할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는 에어프라이어. 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9개사 제품을 시험한 결과 전자파 발생이나 납검출 같은 안전성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능은 제각각이었습니다. 냉동 감자튀김 300g 기준 조리 완료 시간은 최대 10분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조리 속도는 6개 제품이 15분 이하였고 미빙웰과 매직 셰프는 20분, 고토 제품은 25분이었습니다. 특히 내부 코팅은 일반 프라이팬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직포 수세미로 일주일에 2번 세척하면 반년 안에 내부 금속 표면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소비 전력량은 제품별로 최대 2.2배 차이가 났고 바스켓에 음식을 담을 수 있는 표시 용량에 문제가 있는 제품도 있었습니다. 일부 제품은 표시 용량과 실제 용량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롯데 알루미늄, 보토 등 2개 제품은 표시치보다 10% 이상 적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에어프라이어 작동 시 표면 온도가 140도까지 오른다며 사용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61살) 이한희 씨는 내내 어깨 통증을 달고 살았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다 삐끗한 뒤로 별것 아니겠지 하던 게 10년째인데 최근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파 병원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엄지손가락만한 석회가 뭉쳐 있었던 겁니다. 오십견이나 무슨 딴 것 때문에 그런 줄 알고 그냥 참았죠. 대충 치료만 나설 줄 알았지 물리치료하고 계속 물리치료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특히 날이 풀리면서 활동이 늘어나는 이맘때
어깨 다치는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문제는 어깨를 쓰면 쓸수록 탈이 나기 쉬워 나이가 들수록 더 관리해야 하는데 이를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50살이면 자연히 어깨가 아프다며 50견이란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전문가들은 통증이 한 달 넘게 계속된다면 탈이 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아주 심한데도 통증이 좀 경미한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주 그냥 간단한 어떤 약물 치료만 가능한 상태인데도 많이 아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증의 경중이나 주변 분들의 어떤 판단에 휘둘리시는 것보다는 꼭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소리와 온도로도 어깨 질환 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팔을 돌릴 때마다 통증과 함께 뚝뚝 소리가 나거나 어깨에서 열이 난다면 근육이 다쳤거나 류마티즘 관절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애니메이션을 통해 배우는 부모 교육, 아이와 함께 성장하기 시간인데요. 자녀들의 스마트폰 과몰입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텐데요.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부모님의 스마트폰 사용 습관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내용이 바로 그것인데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 습관, 아이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엄마. 엄마! 뭐해? 어머, 무무 일어났니? 응. 엄마 계속 불렀는데. 그래? 엄마 못 들었네. 무무야, 생일 축하해. 응. 이따 저녁에 생일 파티 할 거야. 정말? 그럼 맛있는 거 해줄게. 자, 세수하고 양치하고 와야지. 네. 저녁에 뭘 만들어주지? 엄마, 저거 봐. 무당벌레야. 어디 보자. 무무가 오늘도 아침은 먹었고 배변도 했지. 이 케이크 무무 좋아하겠네. 오늘 이거 사가야겠다. 오늘 엄마 왔다. 엄마.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머님이 오셨네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무무가 생일이라서요. 봄이, 무무, 오늘은 엄마가 왔지. 내가 버스에서도 엄마한테 계속 손 흔들었는데. 엄마가 못 봤네. 미안. 근데 왜 오늘은 엄마가 왔어? 무무 생일이라 엄마가 반차 쓰고 일찍 왔지. 지금 케이크 사서 갈 거야. 예! 나 촛불도 불어야지. 무무야, 누나도 촛불 불어도 돼? 그래, 하나 불어. 야호! 엄마, 나 오늘 미셸 누나가 생일 선물로 그림 그려줬다. 그래? 멋지겠다. 동이 형은 종이 비행기 만들어줬다. 볼래? 무무야 잠깐만. 나 보여줘. 케이크 가게가 요 근처 어디라고 했는데 어디더라? 엄마, 종이 비행기랑 그림이랑 보여준다니까. 무무야 미안. 집에 가서 볼게. 엄마 길 찾는 중이라.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이제 케이크 먹을까? 엄마, 이거 봐봐. 우와, 멋지다. 엄마, 생일 파티 같이 해야지. 갈게. 엄마! 무무야. 엄마랑 노니까 완전 좋아. 그래? 그럼 이제 뭐 하고 놀까? 저거. 좋아. 에휴. 손잡이 꽉 잡아. 응. 날아간다. 간다. 우와! 엄마, 또. 그럼 다시 한 번 더. 엄마.
우리 무무 어린이집에서 그림도 그리고 재밌었나 보네. 오늘 저녁에 무무 생일 파티 했다고 선생님한테도 메모 남겨놔야겠다. 엄마. 다녀왔습니다. 목욕하다 보네. 무무 오늘 스케치북 가지고 왔구나. 무슨 그림 그렸나? 어디 보자. 응? 이건 뭘 그린 거지? 엄마, 왔어? 응, 무무는 아빠랑 목욕했구나. 이거 무무가 그린 거야? 응, 이게 엄마. 잘 그렸네. 그럼 이건? 스마트폰. 어? 스마트폰? 무무야, 머리도 말려야지. 네. 아니, 내가 스마트폰을 얼마나 했다고. 어제도 하루 종일 생일잔치 준비했는데. 내가 이렇게 많이 사용했었나? 영유아는 부모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관찰하고 모방하면서 세상에 적응하는 방법을 배우고 일상적인 생활 습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아이들 눈에 비치는 부모의 스마트폰 습관은 영유아의 스마트 기기 과이전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영유아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른들에 의해 스마트폰과 미디어 기기에 노출되는 상황도 빈번히 일어나므로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부모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스마트 기기 과의전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급한 업무 연락이나 가족과의 통화, 기억해야 할 사진 촬영 등 영유아도 꼭 필요하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스마트폰을 사용해 주세요. 스마트 기기에 몰두해 있는 내 모습은 자녀의 눈에 어떻게 비춰질까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인 영유아기. 자녀와의 친밀한 유대감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만족도가 높으며
기능 노무직이 5.6점으로 가장 낮아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육아 포커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